자, 이번 9월 평가원에서의 문학은 굉장히 쉬웠습니다. 제가 문학은 최대한 빠르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푸는 방식 3문은 줄거리를 봐라, 그리고 줄거리랑 보기를 봐라, 보기에 나온 선택지를 보고 전체 핵심을 잡아라. 전체 핵심, 인물의 관계를 잡은 다음에 요걸 가지고 지문 독해를 하든 빠르게, 아니면 필요한 부분만 가든 이렇게 합니다. 자, 저는 이제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만 가는 방식으로 해볼게요. 앞부분의 줄거리 보니까 제주도에 간 배비장은 애랑의 유혹에 넘어가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는다. 창피를 당한 배비장은 서울로 돌아가려고 한다. 이게 서론 역할하거든요. 앞으로 이 얘기가 나온다. 이 뒷얘기는 이제 배비장이 애랑의 유혹에 넘어가 사람들에게 조롱받는 얘기가 아니고 이제 서울로 가려고 하는 장면이라는 거 정도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 바로 저희는 보기로 갑니다. 자, 보기 봤더니 보기를 잘 읽고 또 이것과 관련 지어서, 줄거리와 관련 지어서 같이 보면 돼요. 배비장에서 창피를 당해 제주도를 떠나려 했던 배비장은 제주도에 남게 되고 결말에 가서는 현감에 올라 사람들의 칭송을 받게 된다. 이와 같은 변화가 어떻게 가능했을까? 배비장이 제주도를 떠나고자 할 때 제주도 사람들의 도움을 받기 위해 자신이 서울 양반의 우월감을 버리고 그들을 존중하는 경험을 했기 때문이다. 우월감을 버렸죠. 이는 비록 불가피한 선택이었지만 이 과정에서 그는 자신의 태도를 돌아보고 반성하는 거죠. 서울 양반의 경직된 관념에서 변화, 이제 벗어나는 거죠. 양반이 묻는데 어찌하여 대답이 없냐고 계집을 책망한 배비장의 행위에서, 그러면 양반이 묻는데 어찌하여 대답이 없느냐라고 한다면 양반이 묻는데 그럼 아직 양반의 관념이 빠져 있는 거죠. 양반의 관념에서 벗어나기 전이죠. 그가 자신의 신분에 대해서 우월감을 갖고 있는 때죠. 지방이라고 한 손 놓고 하대를 한 배비장의 태도에서 똑같은 거죠. 제주도 지방 사람이라고 하대를 했다는 거, 아무렇게나 됐다는 거죠. 그가 서울에서 온 양반에는 이후로 제주 사람을 하대하다 얕보고 있다. 아직 이렇게 있는 거죠. 아직 바뀌기 전인 거죠. 이 부분은 물을 사람이 없어서 계집에게 사과나 하고 다시 물을 수밖에. 그러면 똑같이 계집했는데 계집한테 사과하고 양반이 문제에 대답 안 해. 그럼 사과했다는 건 양반이 죄를 내려놓는다는 거죠. 다시 물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배비장의 생각에서 그가 계집의 도움을 받기 위해 불가피한 선택을 한 거죠. 봤더니 물을 사람이 없죠. 다른 사람들이 물을 사람은 없고 어차피 계집한테 물을 수밖에 없네. 그러니까 계집한테 사과하는 거, 자신의 지를 내려놓는 거, 불가피한 선택, 보기에 있는 내용이죠. 이 노릇을 어찌하여야 좋겠냐고 묻는 배비장의 모습은 논리상 여기 봤더니 지금 배비장이 계집한테 묻고 있단 말이죠. 계집한테 묻고 있는데 뭘 묻는지 모르겠지만 묻고 있는데 처음에는 하대를 양반이 채했다가 이제는 양반임을 내려놓은 거죠. 그럼 이 노릇을 어찌해야 좋겠냐고 묻는단 말이죠. 배비장이 계집한테. 그가 경직된 관념을 버리고 제주도 사람을 존중하는 방법을 고민 아니죠. 벌써 얘는 배비장은 경직되어 있다가 물을 사람이 계집에밖에 없기 때문에 경직된 것을 내려놓기로 했다는 걸 1, 2, 3번에서 말했잖아요. 그렇다면 이 노릇을 어찌해야 하는가 하는 거는 실제로 배비장이 뭔가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그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을 계집한테 묻는 거지, 그 어떻게 해야 되는 내용이 이 아랫사람들을 어떻게 대할까에 대한 고민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건 너무 쉬운 문제죠. 어정쩡하게 말하려다 춘몽을 못 깨고 또 실수했다. 그리고 춘몽을 못 깼다. 그러면 논리상으로 뭐야? 내가 양반 행세를 하고 있구나 근데 그 양반 행세를 못 깨고 또 실수를 해버리고 말았네. 이런 얘기죠. 한 배비장의 발언에서 그가 우월감을 가지고 있던 자신의 태도를 돌아보고 있는 거죠. 또 실수했다는 말은 내가 양반 행세한다는 거에 대해서 실수한다니까 반성하고 성찰하는 거 돌아보는 거죠. 그럼 너무 쉽게 이건 지문 안 가도 4분이 되는 거죠. 이런 거를 바로 보기를 보고 선택지의 관계를 보고 못 푼다면 아직 문학 푸는 데 시간 아직 멀었다는 거죠. 시간을 팍 줄여야 되는 거잖아요. 논리가 안 맞잖아요. 그럼 이 노트 어찌 해야 되는가? 여러분은 한번 가서 보도록 하고요. 조그만 돛대 세운 배라고 됐어요. 그럼 논리상 지금 누가 봤더니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앞부분에 지금 배비장이
계집한테 묶여 있는 사항이네. 전 이 작품 몰라요? 그러면 X, 계집 Y. 소설 나오면 인물의 관계예요. 지금 이 계집한테 뭔가를 묻고 있어요. 근데 처음에 묻는 방식이 하대를 하다가 이제 존경하면서 묻고 있단 말이죠. 그럼 묻는 게 뭐냐 이런 얘기죠. 조그만 돛대 세운 배라고 됐어요. 그럼 그 배가 뭔가 라고 봤을 때 그럼 배 나중에 가도 됩니다. 그러면 그 배 부분을 가보면 돼요. 그 부분만 가는 거예요. 부분만. 하더니 옳지. 가는 배가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좀 더 앞뒤를 볼게요. 뭐, 여러분 봐서 앞뒤를 어디까지 볼 건지 여러분 해보세요. 계집하고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가히 없습니다. 서울로 가는 배는 어제 저녁에 떠나고 이제는 다시 4, 5일을 기다려 있겠습니까? 그러면 이 노릇을 어찌하여 줬소? 짬탁한 일이 올시다 하더니 옳지. 가는 배 하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배에서 지금 보니까 서울로 가려고 하는 거죠. 자, 말 좀 물어봅시다. 자, 여기 그 노를 어찌하여 줬소? 참 딱한 일이 올시다. 서울로 가는 배, 어제 저녁에 다 떠나고 이제는 다시 4일을 기다려야 됩니다. 떠나가는 배, 서울로 가는 배. 그럼 이 노를 어찌가 됩니까? 내가 어찌 서울로 갑니까를 묻고 있는 거죠. 그럼 아까 답이 끝났죠? 어떻게 존경합니까? 대할지를 묻는 게 아니라 내가 서울로 어떻게 갑니까? 서울로 가는 배를 어떻게 탑니까? 이거죠. 참 딱한 일이 없시다 하더니 옳지. 가는 배 하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배에서 행인을 잘 태울지는 모르겠어. 저기 저편 언덕 밑에 포장치고 조그만 돛대 펴세요. 가서 물어보시오. 그 배가 제주 성내에 사는 부인 한 분 친정이 여기 이렇게 태우고 가는 것이라는데 참 떠날지는 알 수 없습니다. 배비장이 그 말을 듣고 좌하고 허겁지겁 그 배를 뛰어가서 사공을 찾는다. 뱃속이 누구요? 라고 됐어요. 그럼 어쨌든 여기 조그만 돛단 배는 지금 배비장이 서울로 가려고 하는 배죠. 그래서 주인공이 당일에 제주도를 떠나기 위해 타려는 배다라고 3번 알 수 있는 거죠. 주인공이 부모의 병환의 소식을 듣게 되는 공간 소식을 들었고 부모의 병환 때문에 가려고 하는 거거든요. 주인공을 태우기 위해 준비된 것이 아니라 아까 읽었듯이 배는 다 놓쳤고 여기 저 언덕편도 가면은 저 하나가 있는데 성내에 사는 부인 한 분이 친정 해남에 급히 가는데 배를 얻어놓은 거지 얘를 위해서 얻어놓은 게 아니죠. 경제 보상까지 내세우며 타고자 하는 거 이건 아직 안 읽어서 모르겠지만 이건 확실하죠. 주인공 행객들을 데리고 제주도를 떠나게 타려고 한다. 주인공이 행객들을 데리고 제주도를 가려고 하는 게 아니고 아까 그 부인을 데리고 가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3번이 되는 겁니다. 자, 19번에서 A, B, C, D가 있는데 배비장이 상대의 기분을 풀어주기 위해서 원래는 뭐였고 상대의 기분은 낮췄다가 다시 높이는 걸 찾아내면 되는 거죠. A, B, C, D, E에서 쉽습니다. 이건 바로 갈게요. 부음만 가는 연습하는 거예요. 자, 붙을 때 붙으라 하는 말과 같이 사가나 하고 다시 물을 수밖에 없다 하여 말 공대 높여서 얼마쯤 올려 다시 수작을 하겠다. 여보시오. 라고 다시 말을 높여줬다는 거죠. 내가 참 실수를 했어. C고. D. 어이라고 뱃사공 불렀는데 낮췄는데 이번에는 어법을 고쳐서 입맛이 썩 들어볼게. 내가 그 춘몽을 못 깨고 양말 행세를 못 깨고 또 실수를 했네. 허이라고 불렀으니 어법을 고쳐 입맛이 썩 들어가게 여보시오 노용 형이라고 불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쉽게 부음만 가는 겁니다. 4번이 됐고요. 19번. 18번도 자, 이런 문제 먼저 선택지 보고 답 안 보이면 지문 가면 되는데 계집은 배비장의 문제점을 지적함으로써 양반답지 못한 태도에 대한 비판인식. 그럼 계집하고 배비장은 자신에게 이름을 묻는 계집의 질문에 즉답을 피하고 당신은 어떤 양반인데 계집은 배비장에게 배편이 있을 수도 있다는 말을 건네므로써 아까 됐죠? 가보라고 얘기해줬죠. 사공은 부인의 허락 없이 임의로 다른 행각을 태울 수 없다고 말함으로써 낯선이에 대한 경계심을 드러내고 있다. 낯선이에 대한 경계심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사공은 배비장의 답한 상을 듣고 해결책을 알려줌으로써 상대방에 대한 연민의 감정을 드러낸다고 했는데 여기 서로 안 맞죠? 경계심 이렇게. 그래서 실제 가보면 경계심은 없습니다. 이노들 어찌하오? 라고 했어. 사공 찾았어. 그럼 여러분들 요거를 보고 빠른 속도로 이걸 찾아가면서 읽습니다. 쭉. 이제 필요한 문제들은 뺐고 나머지를 찾아서 읽습니다. 필요한 부분을 찾아 읽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내가 오늘 저녁에 물에 떠납니다. 지금 가는 길이 좀 타고 가봅시다. 좋은 말씀이 와다는 이 배가 행객을 싣는 배가 아니고 손님을 싣는 배가 아니고 해남으로 가는 부인 한 명이 불린 거야. 그래서 행각을 태워. 이유가 행객을 태우는 배가 아니라서 자네를 태울 수 없다는 거지 낯선 일을 경계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는 그러하겠소만은 내가 부모 병환 급보를 두고 아파서 급히 가는 길인데
어쩌고저쩌고. 당신 정경이 불쌍하오 염린 이렇게 됐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된 거죠. 이렇게 해서 고전소설은 굉장히 빠르게 끝낼 수 있었습니다.